또 일주일 만에 텃밭에 내려왔습니다. 겨울, 봄동이 유채꽃처럼 이쁘게 꽃이 피었네요. 이제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들처럼 이런 새로 심었던 포도나무라든지 또 여기 청매실, 그리고 여기 복숭아 나무, 그 다음에 여기 홍로, 그 다음에 저기 아마 이건 배나무 같은데 배나무까지 또 다 잘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심었던 이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이게 싹이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한데, 튼 것 같기는 한데 상당히 불안불안하고, 이쪽 나무는 상당히 바짝 말라 있어서 생존을 할지 약간 걱정이 되네요. 저기 오디 나무, 이게 뽕나무죠. 저 오디 나무는 건강하게 잘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과나무도 아주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서 다행입니다. 감나무를 저번에 여기 그 하나 심었었는데, 그때 뿌리가 아무래도 조금은 그 뿌리가 부실했었거든요. 그러더니 끝내는 정착을 못하고 말라 죽은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말라 죽은 나무들이 여기 감나무도 있고, 작년에 무화과 나무하고 그 다음에 석류나무가 두 개가 이제 올 봄이 됐는데도 싹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말라 죽은 것 같은데, 일단은 아마 이 밭에도 이게 잘 적응할 수 있는, 기후적으로나 이제 토양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적양파, 이제 그 쌍난 양파를 심어서 그 싹이 여러 개 난 것으로 이제 겨울을 지내고, 이제 분주를 저번 주에 해줬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이렇게 이제 뿌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양파들이 또 수확할 때까지 얼마나 커지는지 이제 보여드리고, 만약에 이제 잘 수확할 수 있으면 내년에는 싹이 난 양파도 한번 겨우내 이렇게 심어 놨다가 봄에 분주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번 계속 심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양파도 그냥 일반 양파들도 제법 이제는 이제 커진 양파들도 있거든요. 좀 늦게 심어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뭐 작은 것들은 아직 어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큰 양파들은 또 잘 또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와보니까 풀이 상당히 뭐 급격하게 이렇게, 특별히 환삼등불이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서서히 풀과의 어떤 싸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왕보리수 나무 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지고 열매로 이제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수술, 암술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자기 힘에 따라서 열매를 맺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라서 떨어지는 꽃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열매로 이제 자라기 위해서 좀 건강하게 달리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전에 핀 꽃만큼 다 열매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많이 이제 한 반 정도는 떨어지고 또 반은 또 열매가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열매를 좀 더 맺힐 수 있도록 오늘 밑에 거름이나 비료를 조금 주고 이렇게 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벼나무가 작년에 비해서는 또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저번에 피었던 꽃 중에서도 몇 개는 저렇게 검은색으로 떨어지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몇 개는 달린 것 같은데, 저 검은색은 뭘까요? 이것도 어떤 병 같은 건지 좀 이렇게 까맣게 되면서 뭔가 병이 든 것 같습니다. 이쪽 배는 괜찮은데 이쪽 배들은 지금 무슨 벌레 같은 게 있는지 벌써 어릴 때 이렇게 치매를 당해 버리네요. 이 배도 하나 이렇게 맺히기도 상당히 참 어려운 것 같네요. 거의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고, 또 저런 또 피해를 좀 입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어리니까 좀 더 자랄 때까지 일단은 그냥 몸집을 키우는데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약간 이렇게 잎에 이게 붉은 반점이 보이는데 이게 적성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있더니 올해도 보니까 잎에 군데군데 이런 적성병이 오네요. 참 유기농으로 키우면 좋은데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게 있는 이런 경우는 참 어렵더라고요. 작년에는 그 생기는 거 볼 때마다 이렇게 따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남는 잎이 없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올해도 또 이런 적성병 때문에 또 배나무가 조금 처음부터, 지금은 조금 초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이때 부쩍 이렇게 자라주면 좋은데 적성병이 또 와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 호두나무들도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올해 또 좀 더 크게 부쩍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호두나무도 이제 잎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네요. 복숭아 꽃이 이제 떨어지고 저렇게 그 꽃이 진 곳에 이렇게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귀엽죠? 예, 이 어린 열매들이 점점 자라서 맛있는 그런 복숭아 또 여름에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숭아 꽃이 지고 저렇게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구멍을 뚫어 주었던 감자들이 이제 저번 주 중에 이제 비가 한번 오고 했었는데 또 비도 맞고 하면서 많이 컸네요. 아직까지 이제 좀 아직까지도 이렇게 올라오는 중인 이런 감자들이 있네요. 이 구멍을 언제까지 뚫어줘야 될지 네, 지금 이제 또 올라오는 이제 이런 감자들도 몇 개 있습니다. 이게 구멍을 뚫어주는 이 방식이 좋기는 한데 이렇게 계속 신경을 또 써줘야 되고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번거롭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대규모로 뭐 감자 농사를 짓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식으로 하기가 조금은 힘드실 것 같고, 그같이 뭐 이렇게 한두 줄 뭐 이렇게 작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로 이제 하면 아무래도 그 냉해를 입는 경우가 좀 적으니까 조금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저쪽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맨 땅에 심었던 이 감자들도 사실은 뭐 이거 비슷하게 지금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기보다는 저도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땅에다가 비닐 안 하고 멀칭 없이 그냥 심어 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자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주니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화과가 작년에는 건강했었는데 아마 겨울 동안에 기온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았는지 고사를 했네요. 이렇게 텃밭을 하다 보면은 이런 고사한 나무들을 보면 좀 이제 마음이 좀 안 좋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또 적응이 잘 안 돼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또 자기 밭에 맞는 작물들과 맞지 않는 작물들을 또 이제 한번 또 실패를 하면서 왜 실패했는지 그런 원인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제 하나 더 배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패가 뭐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한다고 또 마음만 아파하지 말고 또 그걸 토대로 또 하나 더 배우면 또 자기가 발전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미자가 상당히 올해는 좀 세력이 작년보다는 훨씬 세력이 좋네요. 좀 더 많이 번져서 여기 덕장을 다 이제 꽉 채워서 또 오미자가 또 이쁘게 열리는 그런 시절을 기대해 봅니다. 요 밑에 작게 조그맣게 올라오는 게 뭔지 아나요? 이게 이제 들깨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텃밭에 들깨는 심지를 않습니다. 이게 들깨 이제 그 조봄에 이렇게 올라오면 맛있는데, 저희 한번 심고 나서 이제 들깨를 이제 씨가 꽃이 피고 씨가 여물 때까지 그냥 두거든요. 그런 다음에 거의 말라 죽으면 그걸 베 가지고 밭에 이런데 이제 그냥 뉘어두면 이렇게 저절로 씨가 떨어져서 봄 되면 또 들깨가 많이 올라옵니다. 사실 이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전부 다 이제 들깨 씨앗들인데, 들깨 싹인데 이 정도로 많이 올라오니까 따로 이제 들깨는 심지 않아도 매년 그냥 반복해서 잎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텃밭이 좀 있다면 들깨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심으시고 이게 이제 클 때까지 커서 뭐 씨가 될 때까지 그냥 두시면 들깨 같은 경우는 그냥 텃밭 계속 하는 동안은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두릅이 많이 크게 올라오네요. 이 땅두릅은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키워서, 원래 이제 전문 농가에서는 땅을 파서 아랫부분에서 잘라서 드신다고 하던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얘들이 이제 초기에는 땅에 적응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적응할 때 아무래도 뿌리의 영양분으로 이제 얘들이 생존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밑에 그렇게 잘라버리면 뿌리 영양을 축적할 그런 이제 기회를 좀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점점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올라오면 이 부드러운 이 잎들을 이렇게 잘라서 드시고 또 키워서 드시고 하면 가을까지 계속 뭐 드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일단은 얘들이 뭐 올해 처음이라서 올해는 그냥 키가 크게 이렇게 자랄 때까지 좀 뒀다가 좀 더 이제 커지면 곁잎만 조금씩 수확해서 먹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두릅처럼 또 맛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라면 다음이나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일부는 수확을 해서 또 데쳐서 한번 두릅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과가 이제 꽃이 지고 제법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꽃이 얼마 안 피었다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하나 달리고 보니까 또 작년처럼 그래도 제법
사과가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전문 농가에서는 요 가운데 요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따고 해서 상품성이 있게 만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굳이 그렇게 뭐 상품성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키워서 그 중에서 이제 좀 자라는 과정에서 중간 정도 크기가 되면 하나씩 따내어서 이제 먼저 먹고 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사과 조금 풋사과 같은 경우 완전히 익지 않은 그런 풋사과들도 그게 오히려 몸에 좋다고 그 풋사과를 구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과가 좀 자라는 대로 풋사과일 때도 따먹고 조금 익기 직전에도 따먹고 그런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솎아주는 방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또 사과가 이쁘게 잘 열리니까 기분 좋습니다. 마늘이 많이 컸네요. 볼 때마다 키가 훨씬 자라고 있고, 잎이 좀 말라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렇다고 따로 거기에 대해서 칼슘 비료를 준다든지 그런 처분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비가 중간에 와서 그런지 아마 좀 가물어서 그랬던 것 같고, 일단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이게 마르는 게 급속하게 돼서 줄기까지 마르고 그러면 조금 걱정이 될 텐데, 그래도 그런 정도는 아니라서 이대로 두고 일단은 이제 수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마늘도 잘 자라고 있네요. 석양파를 좀 분주를 좀 해주고, 요쪽 부분하고 또 여기 감자 옆에 하고 또 이쪽 뒤에다가 석양파를 좀 심었었거든요. 분주를 했는데 얘들이 오히려 건강하게 빨리 땅에 잘 적응해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파 그 굵기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굵기가 크게 된다면 내년에도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남아있는 양파들이 싹이 나면 버리지 않고 가져와서 밭에다 심어서 봄 돼 가지고 분주를 하는 방식으로 키워도 수확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네요. 이쪽에 양파들도 이제 하루가 다르게 키가 부쩍부쩍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약해 가지고 계속 걱정하고 있었는데, 여기 가운데 이런 양파들은 제법 건강하게 크거든요. 이렇게 좀 키가 많이 커진 양파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일단 6월 정도 중순쯤에 보통 이런 양파나 저쪽에 마늘은 수확을 하거든요. 마늘은 아마 조금 있으면 쫑이 올라올 것 같고, 그 쫑을 뽑고 이제 6월 초나 중순 정도 돼서 아마 수확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양파도 그때까지 자랄 것 같은데, 일단 이 양파가 또 마늘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터순이가 갑자기 소리가 들려서 왜 그래나 했더니, 여기 애가 이제 여기 구멍을 뚫어 놓고 이 울타리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마 저쪽 구멍을 잘못 찾아서 큰 구멍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려다가 아마 한번 걸려 가지고 놀란 것 같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네요. 이게 이제 해태그물이라고 그 바다에 어떤 김 같은 거 양식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망인데, 해태망인데, 이게 이제 산돼지라든지 노루 같은 경우에 그 파란색 망보다 훨씬 이게 강하거든요. 이게 거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강하고, 지금 한 3년 정도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게 깔 필요 없이 지금도 이제 견고하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 산돼지, 멧돼지들이 내려와서 제가 그때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데 정보를 통해서 제일 괜찮은 게 뭘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해태망을 이제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밭을 쭉 둘러서 이렇게 해놨었는데 그 뒤로 이제 큰 뭐 멧돼지나 여기가 완전 산의 제일 윗부분인데도 멧돼지나 산돼지가 이제 내려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혜택을 톡톡히 봤었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혹시 개나 이런 애들이 여기 잘못 걸리면 또 다칠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노루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 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여기 걸려가지고 다리가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친 그 상태로 잡힌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동물들한테 위험하기는 한데 멧돼지라든지 그런 유해 그 조수들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고, 여기 거울이나 저 타이어를 둔 이유는 멧돼지가 검은 둥근 큰 그런 물체를 두려워한다더라고요. 그래서 폐타이어를 저렇게 이제 군데군데 두었고, 거울도 저는 제 아이디어인데 버리는 거울을 울타리에 이렇게 두면 아마 멧돼지가 자기 모습인 줄 모르고 거울에 비친 모습 보고 도망가지 않을까 해서 저렇게 거울도 이제 갖다 둬 봤는데, 아직까지는 멧돼지가 이제 들어와서 좀 해를 가한 적이 없어서 좀 효과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밭 위에 새로 들어온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집도 지으시고 이제 그런 개도 키우시고 하셔서 그런 간접적인 이제 도움도 받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도 이제 조수들이 좀 적게 온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特순이한테는 또 밭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의미에서 족보 파일을 하나씩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유, 특순이가 많이 안 놀랐기를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특순이가 이제 좀 많이 놀란 것 같네요. 오늘도 와 보니까 얘는 좀 많이 좀 늙긴 늙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두릅이 좀 뭐 몇 개 따먹을 만한 두릅들이 몇 개는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를 좀 여러 개가 벌도록 이런 식으로 키우시면 이렇게 두릅을 또 여러 번 이렇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한참 자라고 있는 요 두릅들은 또 다음 주 돼서 또 여기도 이제 싹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따시면 오늘도 제법 이제 한번 먹을 정도 두릅이 되네요. 요거 따가 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데쳐서 먹어 보니까 상당히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릅이나 이런 이제 봄나물들을 그렇게 계속 잘 키워서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또 봄도 느낄 수 있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여기 이게 그 참나물인데 참나물 끝부분을 이렇게 좀 꺾어서 좀 가져가서 고기 이렇게 먹을 때 약간 쌈 비슷하게 좀 먹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오늘도 이제 조금 이렇게 꺾어 갑니다. 이렇게 이제 참나물 끝부분을 꺾으시면 이 참나물들이 이제 여기서 죽는 게 아니고 나중에 되면은 또 새로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여기 또 이제 가지처럼 그 가지처럼 옆으로 이제 벌어 나오면서 또 이제 더 크게 이렇게 잘 자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참나물도 이런 식으로 끝부분을 잘라서 드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또 여러 번 또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도 이제 꺾고 나니까
이렇게 새로운 새순들이 또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좀 더 뿌리가 이제 옆으로 퍼지면서 더 많이 이제 자랄 수가 있고, 이 참나물 같은 경우도 이제 아예 완전히 나중에 꽃이 피고 씨가 될 때까지 그대로 두시면 또 그 씨가 떨어져서 또 옆으로 퍼지고 더 많이 이제 어, 거둘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 나무를 심어 놨었는데 꽃이 피더니 또 이렇게 많이 옆으로 번졌습니다. 그대로 두시면 또 좀 더 많이 정착을 해서 더 많이 드실 수 있을 거라 또 기대해 봅니다. 여기 전에 상추를 이렇게 좀 뿌렸었는데 상추가 씨가 다 거의 올라왔네요. 이대로 뒀다가 얘가 좀 더 크면은 조금 옮겨 심든지 또 솎아 먹든지 하는 방식으로 상추를 또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머루포도도 이제는 잎이 많이 나고 좀 건강하게 이제 정착을 했네요. 올해도 꽃도 피고 또 예쁜 그런 그 머루 보고 또 시큼한 맛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추도 저렇게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좀 늦게 나오는데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되어서 이렇게 싹도 보고 생명력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니까 좀 더 이제 마음도 좀 더 새롭게 되는 것 같고 기분도 좋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작물들 키우시면서 또 어떤 생명의 그 강한 힘들을 또 느끼시고 또 생명력을 더 얻는 그런 삶을 또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